교육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개설하기 전에 미리 사전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종종 하는데요. 그것을 전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워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20명 정도가 저는 이 수업을 들을 겁니다 라고 했고,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익명의 사전조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펜타워를 잘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한 가지 분야만 다루는 게 아니라 펜타워나 각종 데이터 분석 툴, 개발 에디터 등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데 익숙하냐 이런 숙련도를 따로 체크했고,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학적 이론 그런 걸 잘 아느냐 그런 거를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클래스 전체의 평균 숙련도를 구하고 그에 따라 수업 난이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익명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카테고리별 비교도 같이 진행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포커스를 둘 예정입니다. 건의사항도 취합해가지고 수업 커리큘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통계 수치는 각종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의 보편적인 파라미터 형태인 XML로 저장을 할 거고요. 건의사항은 나중에 한글 보고서 양식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쉽게 단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사실 단순 데이터 집계나 그런 거는 엑셀 파일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엑셀과 비교되는 펜타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의 작업만으로 내가 처리한 데이터의 부분을 별개의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가지고 건의사항 부분만 텍스트 파일, 그리고 나머지 통계 데이터만 XML로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모의 설문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활용했고요. 여기 펜타워 관련 에디터를 잘 쓰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카테고리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인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여기 위에는 보통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스텝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장문형 건의사항이나 바라는 점을 텍스트로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은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게 타임스탬프 박히고 각 문항이 그대로 여기 헤더로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이 펜타워 쪽은 다 보통이다인데 데이터 분석 넘어가면 보통이 몇 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장문형 건의사항이 있었고, 자, 이제 이 파일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스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인풋을 통해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널 이건 무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답 일시, 그리고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한 결과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름이 되게 짧은 형태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길게 되어 있던 거를 여기서 P1, P2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add sequence입니다. transform 카테고리에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에가 A로 시작하니까 위에 있겠죠. add sequence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름도 편집하고 값의 이름, 내가 이 시퀀스로 새로운 값을 어떤 필드를 넣을 건데 이 값의 이름 뭐라고 할 거냐? 저는 익명 응답자 순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기값, 증가값이 있는데 1부터 하면은 1부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증가값이 1. 그러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리미트입니다. 2 이상 넘어가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string operation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듬고자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공백 제거. 이 공백이라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매우, 띄고, 그렇다, 그렇지, 띄고, 않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렇다도 있고 매우 그렇다 또한 존재하는데 여기서 그렇다라는 문자가 나오면은 이거를 3이라는 숫자로 바꿔라 라고 할 경우에 이 공백 때문에 이 매우 그렇다를 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 그렇다만 딱 보고 아 이거 3 바꿔야지 해가지고 매우 공백 3점 이렇게만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다루기 전에 미리 공백을 한번 다듬어 줬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몽땅 공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거는 remove special character 해가지고 공백을 다 없앴는데 이 etc 건의사항만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원형 그대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replace string입니다. 문자열 바꿔치기입니다. 여기 들어온 스트링 필드, 만약 p1이라는 데이터 필드에 매우 그렇다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5라는 숫자로 바꿔라. 그리고 이 p1이라는 컬럼에 그렇다가 들어오면 이걸 4로 바꿔라. 보통은 3으로 바꾸고 근데 여기 보통이 다 3으로 바뀌는데 보통이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계를 거칠 경우 보통이다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 이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스트림 필드 하나, 이 컬럼 하나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의 가지수가 5개이기 때문에 스트림 필드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한 가지 필드에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해,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해,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해,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해,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해. 이거를 매 스트림 필드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세팅이 됐고요. 뭐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 필드 값을 모든 로우로 복사하면은 이 아니오가 쫙 모든 이 로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명령을 통해서 다 그 일괄적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나머지 몇 가지 부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제가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다를 해결해야 하는데 앞선 스텝에서 보통만 3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다를 없애기 위해서 이 스트링 오퍼레이션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트림 형식 오른쪽에서 자르세요. digit, 숫자, only를 주면은 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열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문자형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로 바꾸기. 여긴 말 그대로 새 필드입니다. 이 스텝을 통해서 만들 새로운 필드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이게 필드 A, B, C 최대 3개까지 파라미터로 넣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씩만 했고요. 이 필드 A 내가 파라미터로 넣을 기존 필드를 의미합니다. 값 형식은 다 넘버. 이 스텝을 통해서 만들어낼 데이터의 형식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필드에서 세팅을 해주고 새 필드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계산을 눌러보면 수행할 계산의 종류가 나옵니다. A 더하기 B 간단한 것도 있고요. 만약에 B에 P2가 있다면 자동으로 P1하고 P2의 필드 값을 더한 것을 여기 P1 스코어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스트링을 넘버 형식 숫자로 바꾸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열
A에서 숫자만 돌려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컬럼 뒤에 스코어가 붙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건 이제 숫자다. 왜냐하면 다음번 단계에서 숫자를 가지고 합산을 하거나 평균을 내야 하는데 현재 여기 담긴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5, 4, 3, 2, 1이지만 여전히 스트링 형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숫자로 바꿔주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각 카테고리 영역별 합산 점수 구하기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스크립팅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여기 포뮬러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 새 필드, 이 포뮬러 스텝으로 만들어낼 새 필드, 이 값을 어느 필드에 담을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지정했고요. psum 같은 경우에는 이 p가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써가지고 psum이면은 프로그래밍 관련, 펜타워 툴 관련 에디터 숙련도 이런 거를 psum에다 더하자. ssum은 s가 statistics의 약자인데 통계학 관련 지식들에 대한 합계는 여기다가 담자.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담았습니다. 값 형식은 넘버로 세팅했고요. 이름 지정하고 값 형식 지정해주고 여기 눌러주면은 내가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스푼 에디터의 디자인 탭처럼 여러가지 함수들을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긴 실제로 제가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그 창입니다. 내가 펜타워 자체 문법에 안 맞게 뭔가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뭐뭐 하라고. 여기서 특정 데이터 필드에 데이터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이 대괄호 안에 해당 데이터 필드에 이름을 넣어주면은 이게 p1 score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이 데이터 필드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이게 뭘까요? 보시죠. 여기 카테고리를 열어서 썸을 찾아서 이 선택창에서 어떤 특정 함수를 클릭하면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sum, add, set of number 여기 예시가 있죠. sum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하면 6이 나온다. 단순한 합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 2, 3이라는 절대적인 숫자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특정 데이터 필드의 값을 넣으려면 sum 한 다음에 소괄호 안에 따다 데이터 필드명 세미콜론 데이터 필드명 2 이런 식으로 각 필드명을 대괄호로 싸주시고 각 데이터 필드명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제가 적어놓은 걸 해석해보면은 sum 이 안에 있는 것들의 합계를 내라. p1 score 데이터 필드에 있는 값이랑 세미콜론을 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p1 score랑 p2 score랑 p3 score랑 블라블라블라블라 p10 score 다 더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sum 함수를 때려봤고요. 여기도 똑같은 sum 함수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값이 다릅니다. S1 스코어, S2 스코어, S3 스코어, S4 스코어 이렇게 통계 관련 질문들에 대한 대답, 질문들에 대한 점수만 이렇게 더했습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 합산 점수를 구했고요. 포뮬러 함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레벨입니다. 이게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백분율을 환산해야 하는데요. 통계는 문항수가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개에다가 다 매우 그렇다를 체크해도 만점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0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나오겠죠?
반대로 프로그래밍 에디터 사용 숙련도는 문항수가 많았습니다. 총 10개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지요. 근데 여기 새로 추가된 T 레벨이 있습니다. T가 토탈의 약자로 제가 지었고요. sum을 하는데 이 psum, 앞선 스텝에서 온 것들이죠. psum 곱하기 2, ssum 곱하기 5 이거를 더해라.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눠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종합 점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T레벨을 이렇게 수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XML 아웃풋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응답 데이터 임시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항목별 점수가 있고요. psum,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밍 숙련도 관련 질문들의 합, 그리고 ssum, 여기 통계 관련 점수들의 합, 그리고 백분율 환산했던 P레벨, S레벨, 거기다 T레벨, etc 등등등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임시로 저장했습니다. 당장은 내가 전체 평균만 필요하고 건의사항 목록만 뽑아낼 건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분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복붙하기 쉽게 이거 etc 필드만 딱 가져왔고요. 두 개의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statistics 카테고리에 있는 메모리 그룹 바이입니다. 여기 두 개의 이름을 제가 갖게 해놨는데 좀 헷갈리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버리지의 약자인 AV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러면 sub, pub, tab S레벨 저번 스텝에서 계산한 백분율 점수 이 백분율 점수들을 그룹 바이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행 단위로 처리했다면 이제 이건 필드 단위, 열 단위, 세로 단위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룹 바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합계를 체크하면은 합계가 나오고 평균을 했기 때문에 평균이 나오겠죠. 그 외에도 최소값, 최대값 등등등 처음값, 마지막값, 표준 편차 등등등 다양하게 그룹 바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최대값을 한다면 이 필드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야?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으로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을 만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심화 영상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역시 XML로 저장할 건데요. 이게 바뀌었죠. 여기서 앞선 스텝에서 받아온 필드 이름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보시다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빈 화면에다가 노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빈 화면 우클릭, 새 노트. 여기서 메모 내용을 남길 수 있고 글꼴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스텝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붙여놨던 거고요. 이게 스텝 설명 편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써놔도 이건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로 딱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열자마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추가해 봤었습니다. 제가 실행 결과를 저장할 폴더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폴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건의사항이 한 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은 이 널값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고요. 이걸 나중에 한글 보고서 등에 복붙하시면 됩니다. 전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XML이 거듭 말씀드리면 각종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두면 내가 그래프 만드는 라이브러리,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각화 솔루션에 바로 넣어가지고 결과를 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XML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100점 만점에 이 통계 관련 점수가 47.89. 근데 반면에 PAV, 프로그래밍 에디터 관련 점수는 64.11. 그리고 총 점수는 56.00. 이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중급 정도,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답을 했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에디터 사용보다 통계학 쪽에 좀 더 자신이 없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분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XML 형태로 저장을 했고요. 각 응답자 순번별로 점수가 쭈르륵, 이 문항에 이것 찍었다, 이 문항에 이것 찍었다, 이 문항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에디터 사용해서 점수, 통계 점수, 이걸 백분위로 환산한 거 64점, 50점, 총점수, 종합점수 57점,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건의사항, 이런 게 다 온전히 보관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걸 불러와서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버전 1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주제를 가지고 이번 영상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차츰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 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더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니까 다음번 영상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